미래가 보인다의 유승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혁입니다. 네, 요즘 뭐 신문이나 뉴스, 방송에서 트렌드란 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네. 뭐 패션 트렌드, 푸드 트렌드, IT 트렌드 등등 이 트렌드가 들어가는 말이 참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두 분께서는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편이세요? 재욱 씨는? 저는 예. 글쎄 군인이라 예, 트렌드라고 할 건 없는데 예. 그 유행 같은 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뭐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군인이라 먹는 거에 아무래도 많이 집착을 해서 뭐 이게 되게 인기가 많았다 했고 예. 뭐 이 아이스크림이 인기가 있었다 했고 그런 건 있어요. 어머, 천하의 김재욱 씨가 아이스크림 트렌드에 이렇게 목숨을 거시는 거죠. 네, 한낱 군인입니다. 네. 김성환 기자께서는요? 저도 이렇게 유행에 민감한 편은 아닌데 예. 참고는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거든요. 예. 근데 뭐 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그렇죠. 서로 이렇게 좀 공유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사람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까 뭐 그런 거를 좀 많이 알아두면 편리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직업에도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별로 선호했던 직업이 조금씩 달랐던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시대별로 선호했던 그 직업은 그 당시 대학교에 어떤 학과에 그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인기가 있었냐를 보면 확인이 가능한데요. 그 30년 전에는 그 잘 아시겠지만 이공계 대학에 입학했다는 것 자체가 이 좋은 일자리하고 연결되는 그 보증수표로 여겨졌었고요. 아, 맞아요. 예, 예. 그다음에 한 20년 전이죠. 그때 이제 벤처붐이 일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IT 쪽, 이 컴퓨터 공학과라든가 그런 관련된 학과들이 인기가 참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한 10년 전에는 가장 인기 있었던 학과가 이제 뭐 영문학과, 이제 뭐 외국계 기업들이 많이 생기면서 예. 영문학과와 또 신문방송학과 뭐 이런 것들이 좀 지원자가 많았던 것으로 이렇게 좀 통계가 나오네요. 네. 그럼 요즘처럼 좀 이렇게 취업이 어려운 이런 시절에는 그 어떤 학과가 가장 인기가 좋고? 그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뭐 그런 관련 기사를 많이 쓰는데요. 이 중국 쪽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일자리 창출면도 그렇고 수출 기업도 많다 보니까는 이 중국어학과 뭐 이런 과도 인기가 많고요. 네. 또 좀 안정적인 직업으로 알려져 있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뭐 관련 학과, 뭐 행정학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인기를 많이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일자리 트렌드에 따라서 기피학과, 선호학과가 나눠질 것 같은데 네. 앞으로의 일자리 트렌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그 얼마 전에 그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통계가 좀 있는데요. 네. 그 10년대 우리나라의 그 인력 수요와 공급, 또 유망 그 취업, 또 산업 분야 등에 대한 이 전망에 대한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네. 직업별 취업자 그 증감률 전망을 좀 살펴보면요. 그 향후 10년간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이 그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로 그 상당 전문가하고 청소년 지도사가 한 5%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직업 상담사하고 취업 그 알선원, 또 의사, 또 물리학, 또 물리라든가 이 작업치료사라든가 또 간호조무사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회복지사, 또 임상병리사 등의 그 직업들도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네. 뭐 앞서 저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일자리의 선호도, 일자리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미리 알아서 먼저 한 발 먼저 준비를 해 간다면 오히려 본인들한테 취업을 한다든가 직업을 가는 데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경제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새롭게 마련된 코너가 있습니다. 네, 새롭게 마련된 코너가요, 재테크 지수 올리기입니다. 이 재테크 지수 올리기에서는요, 이상규 재무 컨설턴트와 함께 효율적인 자산 관리에 대해서 좀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첫 시간입니다.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첫 시간인 만큼 자산 관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네. 앞으로 재테크 이야기를 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용어 위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재테크나 그 자산 관리라고 하면 아직 솔직히 좀 멀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자산 관리는 부자들이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근데 자산 관리의 정확한 의미가 어떤 건지. 네, 우선 지금 최근 각 금융권에서 보면요, 일명 금융주치라고 해서 개인의 소득과 지출을 효과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저축과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고객에게 제시해서 좀 더 계획적인 소비와 지출 그리고 투자와 저축을 해 나갈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재무설계 서비스 내지는 자산관리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종 자산을 어떻게 보유할 것인가를 다루는 것이 바로 자산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요즘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맞아요. 뭐 저도 뭐 월급 받고 사는 사람이지만 월급만 가지고 살기가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좀 시절인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 관리라는 게에 대한 그 중요성이 더 좀 많이 부각이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보면요. 그 개인의 주택 관련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감이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가가 너무 높아 생활고에 시달리는 그런 그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축은커녕 그래서 가계 대출만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최근에 저축금리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시대를 도래함으로 해서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이 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돈의 가치가 실질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테크를 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뭐 요즘 뭐 오르지 않는 건 남편 봉급과 아이들 성적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본인 월급도 그렇고. 아, 예. 근데 이제 사실 저축을 한다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니까 그것도 사실 좀 그렇고요. 그렇다고 주식 투자 같은 걸 하기엔 좀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좀 꺼리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우선 이런 마이너스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높은 수익률에 기대되는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게 되면 네. 말씀하신 대로 위험 부담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네. 예. 그리고 또한 세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그 금융의 수수료 체계가 너무 어려워서 일반 고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없고요. 또 본인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세대들은 보면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법은 가르쳐 주는데 예. 뭐 자산을 관리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뭐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좀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취업을 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좀 그 시행착오를 좀 겪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자산 관리하는 법, 돈 버는 법 이상으로 자산 관리하는 법을 지금이라도 배우는 것이 굉장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자산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부터 알아야 할까요? 네, 우선 가장 먼저 저희가 이제 투자와 투기의 어떤 차이점을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디까지가 저축이고 또 요즘에 굉장히 많이 드는 보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자산 관리에 관련된 다양한 용어들을 좀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속된 말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그 불륜이란 말 있잖아요. 투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다. 네, 맞아요.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참 구분하기가 애매한 부분도 좀 있고요. 네. 예, 또 반드시 짚고 넘어갈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장병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그런 뭐 용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몇 가지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우선은 그 보장 자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장 자산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네. 이제 보장 자산이라는 거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개인이나 가정에 어떤 예기치 못한 위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으로부터 어떤 가정의 재무 상태를 좀 보호하기 위한 자산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이제 보통 경제 주체가 보통 지금은 여성분들도 많이 경제 활동을 하시지만 보통은 이제 그 아버지 가장이잖아요. 네. 가장이 부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일찍 사망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입으신다고 했을 때는 사실 가정 경제에 굉장히 큰 그 위기가 오는데 그렇죠. 예,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가장의 사망보험금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뭐 다치거나 뭐 아팠을 때 이로 인한 치료비 부담을 좀 준비하는 보장성 자산 같은 거를 보장 자산이라고 조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 광고에 참 많이 나오는데 아주 정확하게 의미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는 아까 김성우 기자가 얘기한 투기와 투자의 차이. 예, 요 부분도 한번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예. 우선 좀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제 투자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확실한 내지는 또 불확실한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현재의 확실한 희생을 감수하는 행위를 말하고요. 투기란 자신이 감수할 수 있는 그 위험 수준 이상의 기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이제 투기행위라고 하는데요. 네.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투기와 투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들은 리스크 즉 손해가 났을 때 개인이 이거를 감당할 수 있다. 이러면 투자 행위에 속하고요. 지금 받은 리스크를 가지고 제 인생 전반에 대해서 좀 이 계획이 흔들린다. 이런 정도의 그 투자 수익을 만약에 원한다면 이거는 일종의 투기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산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와 간단한 용어 정리를 조금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자산 관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고객들을 한 번 만나서 재무 상담을 진행할 때 이제 고객의 투자라든지 저축에 관련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데요.
그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살펴보는 것들이 보장자산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위험을 회피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보장자산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보험에 좀 가입을 하면서 보장자산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 그 보장자산을 준비하는 보험의 가장 큰 보험료를 이 보험료가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사망보험금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이 사망보험금을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케이스별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사망보험금은요, 좀 안 좋은 생각이 들어요. 예. 슬프죠. 예. 그리고 또 이 매스컴이나 기사 언론에서 보면 이 사망보험금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사건들도 네, 그런 많아요. 범죄도 좀 예. 많고. 그런데 저희가 이 사망보험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오히려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다음 시간이 더 기대가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요, 경쟁력을 업시켜주는 자격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필승 자격증 함께 보시죠. 높은 학점은 더 이상